오늘은 내 30번째 생일이다. 남편 박민주는 근사한 프렌치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성대하게 축하해주겠다면서 나는 약속 시간 3시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다리고 옅은 화장도 했다. 레스토랑 룸의 문을 열었을 때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아 계셨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면서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다. 박민준이 일어나 나를 끌어다 앉혔다. 메뉴판을 건네며 먹고 싶은 걸 골라보라고 했다. 오늘은 뭐든 시켜도 돼. 내가 막 메뉴판을 펼쳤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독일어로 박민준에게 무언가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아버지는 예전에 독일에서 5년간 근무하셨고 나는 그곳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독일어가 한국어보다 더 유창할 정도였다. 방금 시어머니가 한 말은 이거였다. 촌뜨기는 촌뜨기야. 아무리 꾸며 입어도 훔쳐 입은 것 같군. 메뉴판을 든 내 손이 잠시 멈칫했다. 나는 일부러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어 박민준에게 물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박민준의 눈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웃으며 둘러댔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님이 여기 레스토랑 분위기가 좋다고 하시네. 그제야 시어머니는 나를 쳐다봤다. 입꼬리를 비죽이며 한국어로 느릿느릿 말했다. 내가 민준이랑 독일어로 얘기 좀 했다. 우리 민준이가 독일에서 유학했잖니. 이 언어가 얼마나 고급스러워. 어떤 사람들은 평생 들어도 못 알아들을 거야. 시어머니는 못 알아들으리라는 세 글자에 힘을 주며 나를 삐딱하게 훑어봤다. 무슨 더러운 것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한 척하며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네, 맞아요. 독일어는 듣기만 해도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머리로는 절대 못 배울 거예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것도 아시고? 이 말이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그녀는 즉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터터부재 도도불절하게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럼 옛날에 우리 민준이가 미넨에서 대학 다닐 때 내가 반년 동안 따라가서 뒷바라지 했거든? 동네 이웃들이랑 수다 떠는 것도 문제 없었지? 어떤 사람들처럼 나라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이 평생 그 작은 동네나 지키는 것과는 다르지. 박민준이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수진이 그만 놀려요. 수진이는 알뜰하고 착실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독일어로 시어머니와 웃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하며 분명히 내 흉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귀를 쫑긋 세워 들었다. 박민준이 한 말은 이거였다. 쟤는 저런 점이 딱 좋아. 말 잘 듣고 다루기 쉽잖아. 내 손에 들린 포크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화를 터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시어머니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나를 향해 턱을 까딱했다. 민준이한테 들었다. 네가 요리를 잘한다며? 특히 갈비찜을 잘한다고. 나중에 양식도 좀 배워둬. 안 그러면 나중에 민준이랑 파티 같은 데 가서 나이프랑 포크도 쓸 줄 모르면 창피하지 않겠니? 박민준이 얼른 한국어로 내게 말했다. 어머님이 수진이 요리 잘한다고 칭찬하시네. 나중에 좀 가르쳐 달라고.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나중에 레시피 적어 드릴게요. 그때 웨이터가 식전 수프를 가져왔다. 나는 수프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일부러 기침하며 뜨거운 것에 댄 척했다. 허둥지둥 냅킨을 찾으러 일어설 때 나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을 길게 눌러 녹음 기능을 켰다. 그리고 원피스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었다. 이 원피스는 작년에 시어머니가 사주신 것이었다. 싸구려 같아서 집에서나 입으라고. 오늘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다. 자리에 다시 앉을 때 나는 일부러 의자를 테이블 쪽으로 바싹 당겼다. 휴대폰의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도록. 내가 살에 들린 것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걱정은커녕 박민준에게 독일어로 말했다. 칠칠 맞기는. 민준이가 대체 쟤 뭘 보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쟤네 엄마가 돈 좀 있는 거 아니었으면 진작에 걷어찼을 텐데. 박민주는 아무 말 없이 포크로 빵을 쿡쿡 찌르며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수프를 한 숟갈 떠서 천천히 마시며 일부러 물었다. 어머님, 민준 씨랑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렇게 즐겁게 웃으시니. 시어머니는 즉시 웃는 얼굴로 바꾸며 한국어로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참 착실해서 민준이가 너랑 결혼한 건 복이라고 했지. 정말요? 나는 감격한 척했다. 저는 어머님이 제가 민준 씨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실까봐 걱정했는데요. 민준 씨는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고 저는 그냥 평범한 대졸이잖아요. 그럴 리가. 박민준이 내 손을 잡았다. 손바닥이 조금 차가웠다. 내 마음속에서는 네가 최고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독일어로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거봐요. 제가 다루기 쉽다고 했죠? 좋은 말 세 마디에 바로 넘어가잖아요. 시어머니가 킥킥 웃으며 독일어로 답했다. 쟤네 엄마한테서 그 돈만 받아내면 바로 쫓아내버려. 그때는 독일에서 유학하고 옷 예쁘고 교양 있는 애로 새로 찾아주마. 수프를 뜨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런 속셈이었구나. 어머니는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시는데 최근 박민주는 자신의 IT 스타트업에 자금난이 있다며 어머니에게 투자해달라고 몇 번이나 암시했었다. 웨이터가 메인 요리를 가져왔다. 나는 스테이크를 썰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너희들이 연기하고 싶다면 내가 기꺼이 어울려주지. 참, 민준 씨. 나는 고개를 들고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웃었다. 어제 엄마가 그러시던데 당신 회사에 돈이 필요하면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시간 한번 잡아볼까요? 엄마랑 당신이랑 얘기하게. 박민준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눈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한국어로 말했다. 아이고, 미안하게 어떻게 그래. 사부인께 늘 패만 끼칠 수는 없지.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박민준에게 독일어로 말했다. 봐, 고기가 낚싯밥을 물었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낚아. 너무 쉬워 보이면 안 되니까.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독일어로 답했다. 알았어요, 엄마.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못 들은 척하며 내가 썬 스테이크를 박민준에게 밀어주었다. 이거 먹어봐. 미디엄 레어로 딱 좋아. 그가 접시를 받을 때 손가락이 내 손에 닿았다. 나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손을 움츠렸다. 이 식사는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그들은 독일어로 나를 10번도 넘게 욕했다. 내 옷차림부터 내 직업,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출신까지 좋은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나는 시종일관 미소를 유지하며 때때로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으며 그들의 서툰 연기에 장단을 맞췄다. 마음속의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다. 계산할 때 박민준이 신용카드를 꺼내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국어로 말했다. 예, 이건 내가 낼게. 어떻게 너한테 내게 하니? 그러면서 박민준에게 독일어로 말했다. 쟤네 엄마 돈 쓰는 버릇만 들어서 이까지 푼 돈으로 내 앞에서 생색내려고 하네. 나는 웃으며 박민준의 카드를 다시 밀어 넣었다. 어머님, 저랑 다투지 마세요. 오늘 제 생일이니까 제가 어머님이랑 민준 씨 대접해야죠. 나는 내 신용카드를 꺼내 웨이터에게 건네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카드는 제가 번 돈으로 만든 거예요. 지난달에 한도도 상향돼서 이 정도 식사비는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박민준에게 독일어로 욕설을 한마디 내뱉었다. 레스토랑을 나올 때 박민준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오늘 즐거웠어?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워 유난히 낯설어 보였다. 응, 즐거웠어. 나는 웃으며 까치발을 들어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고마워 여보. 주머니 속의 휴대폰은 계속 녹음 중이었다. 나는 뒤따라오던 시어머니가 박민준에게 독일어로 말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연기는 진짜 잘하네. 돈만 받으면
어떻게 손봐줄지 두고 봐라. 나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걱정 마세요. 이 빚 제가 똑똑히 기억해둘 테니까. 생일 파티 다음날 아침 내가 주방에서 달걀 프라이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끌며 들어와 식탁에 앉았다. 한국어로 느릿느릿 말했다. 수진아, 너희 엄마 회사 요즘 잘 되지? 민준이한테 듣자 하니 지난달에만 수백억을 벌었다던데. 나는 프라이를 접시에 담으며 웃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은가 봐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엄마는 저한테 회사 얘기는 잘 안 하셔서요. 아이고, 한가족끼리 뭘 그래. 시어머니가 내 쪽으로 다가오며 눈가에 주름을 한 대 모았다. 봐라, 우리 민준이 회사 시작하자마자 큰 프로젝트를 따냈는데 딱 50억 원 운전 자금이 부족하단다. 네가 엄마한테 말해서 이 50억만 먼저 투자해달라고 해. 회사가 상장하면 우리 집은 억만장자가 되는 거야. 그때는 명품 가방 100개, 새 옷 1000벌 사줄게. 매일 갈아입게 해줄 테니.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망설이는 척했다. 50억은 너무 큰 돈이라서요. 저희 엄마가 결정이 신중하시거든요. 신중하긴 뭐가 신중해. 그녀가 즉시 내 말을 잘랐다. 네가 친딸인데 널 안 도와주면 누굴 도와주겠니? 그리고 민준이는 내 남편이잖아. 걔 회사가 바로 내 회사지. 네가 지금 도와주면 나중에 좋은 일이 너한테 안 돌아가겠어? 마침 남편 민준이가 방에서 나오며 하품하며 물었다. 엄마, 무슨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긴 내 50억 얘기지. 시어머니는 한국어로 말한 뒤 갑자기 독일어로 바꾸며 나를 곁눈질했다. 저 바보 같은 여자는 좀 망설이는 것 같아. 하지만 괜찮아. 머리가 나빠서 몇 마디 구슬리면 바로 넘어올 거야. 돈만 들어오면 회사는 우리 것이고 그때는 쫓아내도 상관없지. 나는 못 들은 척하며 고개를 숙여 그들에게 죽을 퍼주었다. 하지만 귀로는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똑똑히 들었다. 남편도 독일어로 답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쟤는 속이기 쉬워요. 이따가 제가 잘 말해볼게요. 이 50억이 우리 미래에 달렸다고 하면 분명히 자기 엄마한테 가서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나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말했다. 수진아, 엄마가 방금 하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둬. 이 50억은 나한테 정말 중요해. 투자만 받으면 1년 안에 너한테 좋은 날만 만들어줄게. 그때는 우리 큰 빌라로 이사가서 도우미 10명은 두고 널 모시게 할게. 정말요? 나는 일부러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척했다. 하지만 엄마가 동의 안 하실까봐 걱정돼요.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고 하셨거든요. 위험?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받았다. 한국어로 말했다. 내 엄마라는 큰 나무가 있는데 무슨 위험이 있겠니? 그냥 민준이가 부탁했다고 해. 그럼 그 체면을 봐서라도 안 들어주시겠어? 한번 해볼게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으로 그릇 속에 죽을 저으며 눈 밑에 조소를 감췄다. 오전 10시쯤 내가 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또 독일어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문가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 제가 독일어 못 알아듣는 거 확실하니? 어제 보니까 걔 눈빛이 좀 이상하던데. 남편이 말했다. 엄마, 너무 많이 생각하셨어요. 쟤는 영어도 헬로랑 바이밖에 못해요. 무슨 독일어를 알겠어요. 제가 유학하는 몇 년 동안 독일어 한마디도 배운 적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럼 다행이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졌다. 오후에 쟤랑 같이 처가해가. 직접 장모님께 50억 얘기를 해. 그리고 꼭 다정하게 보여야 한다. 쟤네 엄마가 너희들 사이가 좋다고 느껴야 돈을 내줄 테니까. 알았지? 남편이 말했다. 이미 생각해뒀어요. 오후에 과일이랑 영양제 좀 사가려고요. 10만 원 안쪽으로. 너무 비싼 건 돈 낭비예요. 50억 받으면 그때 가서 좋은 거 사드리죠. 알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내
어제 녹음 파일을 찾았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그들이 독일어로 나를 욕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촌뜨기, 세상 물정 모르는 년. 쟤네 엄마 돈 아니었으면 진작에 걷어찼다.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내 마음에 밝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녹음 파일을 다른 휴대폰으로 전송한 뒤 원본 파일을 삭제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오후에 남편은 정말로 과일과 영양제를 들고 나와 함께 친정으로 갔다. 엄마는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계셨다. 우리가 온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왔구나, 어서 들어와.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내 손을 잡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엄마에게 말했다. 어머니, 수진이랑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제 회사가 최근에 큰 프로젝트를 따냈는데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다만 운전 자금 50억이 부족해서요. 혹시 이 50억을 먼저 투자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가 수익을 내면 배로 갚아드리고 수진이도 회사 사모님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받게 할 겁니다.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말했다. 50억은 작은 돈이 아니니 우리 회사 재무팀과 변호사에게 검토를 맡겨봐야겠구나. 함부로 투자할 수는 없. 어머니,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시어머니가 어느새 따라와 갑자기 문 밖에서 들어왔다. 다 한 가족인데 민준이를 못 믿으세요? 이 50억만 투자하시면 분명 큰 돈을 벌 겁니다. 그때는 사부인께 큰 빌라 사드리고 도우미 100명을 붙여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엄마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말이 없었다. 남편이 얼른 말을 이었다. 맞아요, 어머니. 수진이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요. 저를 아주 지지해줘요. 그렇죠, 수진아? 나는 장단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이고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민준 씨 프로젝트 정말 괜찮아요. 좀 도와주세요. 돈 벌면 우리 가족 모두 잘 살 수 있잖아요. 엄마는 나를 보며 눈에 걱정스러운 빛이 스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알겠다. 너희들 일단 돌아가거라. 내가 재무팀과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며칠 내로 답을 주마.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얼굴에 웃음이 넘쳐흐를 지경이었다. 역시 사부인께서 현명하시네요. 제가 사부인께서 수진이를 가장 아끼시고 민준이를 가장 좋게 보실 줄 알았어요. 친정에서 나오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기분이 아주 좋았다.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수진아, 역시 네가 있어야 돼. 이 50억은 곧 들어오겠구나. 남편도 웃으며 말했다. 네가 해낼 줄 알았어. 50억 받으면 제일 먼저 너한테 다이아 반지 사줄게. 10캐럿짜리로 친구들 앞에서 어깨 펴게 해줄게.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다. 나는 알았다. 그들이 더이 영영 득의양양할수록 더 처참하게 추락할 것이라는 것을. 집에 돌아와 나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역시 50억 때문에 온 거였어요.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엄마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다. 걱정 마라. 엄마는 다 생각이 있다. 너는 그쪽에서 조심하고 들키지 않도록 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에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기다려라. 너희들이 내게 진 빚, 내가 하나하나 전부 받아낼 테니.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달걀 프라이는 반숙으로, 노른자는 터뜨리지 않고, 남편이 좋아하는 좁쌀죽은 쌀기름이 나올 때까지 끓였다. 시어머니는 늘 그래야 위에 좋다고 했었다. 어이구, 오늘따라 부지런하네.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끌며 들어왔다. 눈가에 주름마저 계산적인 웃음을 담고 있었다. 어제 내가 한 말, 네가 정말 마음에 담아뒀나 보구나. 나는 접시를 들고 돌아서며 일부러 어수룩한 웃음을 지었다.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제가 어떻게 마음에 안 담겠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 엄마는 저를 제일 아끼시니까 50억은 제가 꼭 남편을 위해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야지. 그녀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 힘이 마치 안마기 같았다. 한 가족끼리 뭘 그래. 민준이 회사가 잘 되면 내 몫이 없겠니? 그때는 3캐럿짜리 다이아 반지 사줄게.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게.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3캐럿? 너희들이 돈을 받으면 3,000원짜리 아이스크림도 아까워하겠지? 하지만 입으로는 달콤하게 대답했다. 감사해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이 저를 제일 아껴주시네요. 남편이 정장을 입고 방에서 나왔다. 넥타이가 흠잡을 데 없이 매여 있었다. 나는 얼른 달려가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여보, 오늘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50억 꼭 확정 지을게요. 좋은 소식만 기다려요. 그가 고개를 숙여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눈속이 덕이들 감추지 못했다. 역시 우리 아내가 제일 동사해. 회사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새 차 뽑아줄게. 그 2억짜리 포르쉐 어때? 여보, 나한테 정말 잘해주네요. 나는 까치발을 들어 그를 안았다. 하지만 손가락으로는 그의 정장 뒷자락을 살짝 쥐었다. 거기에는 녹음기가 달려 있었다. 내가 아침에 그가 씻을 때 몰래 넣어둔 것이었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독일어를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어젯밤 그들이 침실에서 독일어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도 안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말했다. 저 멍청한 년 몇 마디에 바로 속아 넘어가네. 남편이 웃었다. 쟤는 그게 쓸모죠. 뒷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투 속의 혐오감은 똑똑히 들렸다. 아침 식탁에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내게 반찬을 집어주었다. 생선 배부위, 갈비의 연골까지 모두 내 그릇에 쌓아주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많이 먹어? 엄마한테 전화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기억해. 민준이 회사 전망이 좋아서 50억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고 말이야. 네 엄마처럼 똑똑한 사람은 분명히 알아들을 거야. 알았어요. 나는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남편은 유학 다녀온 엘리트라서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할게요. 50억 투자하면 2년 안에 100억이 될 거라고. 그때 엄마한테 배당금 좀 드리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해. 시어머니가 식탁을 치며 말했다. 내 엄마가 망설이면 애교 좀 부려. 나랑 민준이가 이 돈을 목숨처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야. 설마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통화하는 척했다. 일부러 스피커폰을 켰다. 여보세요, 엄마? 나는 목소리를 길게 느리며 아주 달콤하게 말했다. 바쁘세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 남편 회사가 요즘 사업을 확장해야 해서 50억 자금이 필요하대요. 혹시 전화기 저편에서 통화 연결 실패음이 들려왔다. 나는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그냥 빈 번호를 눌렀을 뿐이다. 어머나, 엄마가 끊으셨네. 나는 휴대폰을 거두며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회의 중이신가 봐요. 이따가 다시 걸어봐야겠어요. 괜찮아. 급할 거 없어.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손을 저었다. 하지만 눈 속의 초조함은 불꽃처럼 타오를 것 같았다. 내 엄마는 만사 바쁘시니 시간 날 때 다시 해. 어차피 50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잘 생각하게 해야지. 남편도 거들었다. 맞아, 너무 재촉하지 마.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실라. 오후에 다시 걸어봐. 부드럽게 말하고 내 칭찬 많이 해. 네, 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일사불란한 연기를 보며 하마터면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오후 3시, 나는 그들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을 계산해 다시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거는 척했다. 엄마, 이제 바쁘지 않으세요? 나는 발코니로 가서 그들을 등지고 목소리를 일부러 조금 높였다. 50억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자금만 들어오면 연말에 상장할 수 있대요. 그때 엄마한테 지분도 나눠드린다고 하던데요. 아, 정말 동의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저를 제일 아끼시는 줄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돌아서서 거실을 향해 소리쳤다. 여보, 엄마가 동의하셨어요. 며칠 안에 재무팀 통해서 50억 보내주신대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달려왔다. 정말? 내 엄마가 정말 동의하셨다고? 네, 진짜예요. 나는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다. 엄마가 한 가족이니까 돕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저보고 당신이랑 남편이랑 잘 살라고도 하셨고요. 너무 잘 됐다. 남편이 달려와 나를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았다.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흥분했다.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자. 아무거나 시켜. 100만 원짜리 레스토랑이라도 괜찮아. 고마워요, 여보. 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눈 속의 차가움을 가리기 위해 100만 원짜리 레스토랑? 기다려봐. 며칠 지나지 않아 너희들은 1만 원짜리 도시락도 못 먹게 될 테니까. 저녁에 그들은 정말로 나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다. 메뉴판의 음식들은 터무니없이 비쌌다. 나물 한 접시에 8만 원이나 했다. 시어머니는 30만 원짜리 킹크랩을 시켰다. 먹으면서 독일어로 남편에게 말했다. 봐, 내가 이 여자 쓸모 있다고 했지? 50억 들어오면 매일 여기 와서 먹자. 남편이 독일어로 답했다. 회사가 상장하면 재벌이고 독일어 할 줄 아는 여자로 바꿔야지. 그래야 데리고 다닐 때 체면이 서지. 나는 못 들은 척하며 걔 다리를 뜯는데 열중했다. 마음속으로 그들의 말을 한자 한자 새겼다. 계산할 때 남편은 블랙카드를 꺼내며 호기롭게 말했다. 잔돈은 필요 없습니다. 팁만 5만 원을 주었다. 나는 그의 졸부 같은 모습을 보며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이 5만 원이 아마 너희들 인생의 마지막 호사일 거야.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옆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독일어로 미래를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500평짜리 빌라로 이사가고 8억짜리 롤스로이스를 사겠다고.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가 보낸 메시지를 열었다. 연기 좋았어. 다음 단계는 계획대로 진행하자. 나는 오케이 이모티콘을 보내고 휴대폰을 껐다. 어둠 속에서 소리내어 웃었다. 진짜 재미있는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인데. 시댁에서 나와 나는 바로 친정으로 갔다. 엄마는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계셨다. 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손에 든 분무기를 옆에 내려놓았다. 이 시간에 웬일이니? 저녁은 거기서 먹는다고 하지 않았니? 엄마, 들어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나는 엄마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아직도 쿵쾅거렸다. 문을 닫고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암호화된 앨범 속의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독일어 욕설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저 촌뜨기는 독일어도 못 알아들으니 꼭두각시 같아. 민준이가 대체 쟤 뭘 보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어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보다 부드러웠지만 더 역겨웠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못 알아들어야 말을 잘 듣죠. 나중에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예요. 녹음이 절반쯤 재생되었을 때 엄마가 갑자기 손을 들어 재생을 멈췄다. 나는 엄마가 화를 내실 줄 알고 얼른 말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엄마가 그들이 뒤에서 저를 어떻게 말하는지 아셨으면 해서요. 화 안 나. 엄마는 돌아서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내 손에 쥐어주었다. 화내서 뭐하니? 문제를 해결해야지. 엄마는 다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아주 자세히 들었다. 숨소리마저 죽였다. 마지막 독일어 욕설이 끝나자 엄마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고 차주전자를 들어 자신에게 차를 따랐다. 그들이 나한테 50억을 달라고 너를 시켰다던?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식탁에서 독일어로 상의하더라고요. 돈만 받으면 우리 집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요. 쥐락펴락? 엄마가 웃었다. 눈가의 주름이 활짝 펴졌다. 감히 그들이? 자기들이 몇 푼이나 되는지 분수도 모르고. 엄마는 휴대폰을 들어 주소록에서 김 변호사님의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 김 변호사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집으로 좀 와주세요. 급한 일입니다. 네, 민준이 회사 투자 건에 관한 겁니다. 아마 초기 투자금 10억 원을 회수해야 할 것 같고, 투자 예정이었던 50억도 다시 계산해야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엄마를 바라봤다. 정말 회수하실 거예요? 그럼 민준 씨 회사는 그 사람 회사 사정은 내 알 바 아니지. 엄마가 내 말을 잘랐다. 처음에 네가 시집간 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에게 10억을 투자했겠니? 지금 그들이 너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내가 굳이 돈을 갖다 바쳐야 해?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 하지만 그들이 엄마가 회수한 걸 알면 저랑 이혼하자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시댁이랑 이혼 안 하고 뭐 하니? 명절 쇠려고 남겨두니? 엄마가 눈썹을 치켜떴다. 그리고 누가 이혼을 하든 우리가 손해볼 수는 없지. 민준이 회사에 들어간 10억은 내 개인 명의로 빌려준 거고 차용증도 있어. 이자까지 계산하면 지금 나한테 10억 5천만 원을 갚아야 해. 그제야 나는 생각났다. 처음에 엄마가 남편 회사에 돈을 투자할 때 특별히 변호사를 통해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을 그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엄마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가 문을 열자 김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나를 보고 웃으며 인사했다. 수진 양도와 있었구나. 오랜만이네. 더 예뻐졌어.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나는 일어나서 그에게 물을 따라주었다. 엄마는 녹음 파일을 김 변호사님께 보내고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님은 들을수록 미간을 찌푸렸다. 마지막에는 무릎을 탁 쳤다. 너무하네요. 이 민준이라는 친구,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더니 뒤에서는 수진 양에게 이렇게 대하다니. 그리고 그 어머니라는 분도 정말 교양이 없으시군요. 변호사님, 흥분하지 마세요. 엄마가 그에게 서류 한 부를 건넸다. 이게 당초 투자 협약서입니다. 한번 보시고 합법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검토해 주세요. 특히 50억은 아직 송금 전이라 괜찮겠죠? 김 변호사님은 서류를 넘기며 손가락으로 조항들을 짚어갔다. 이 50억은 문제없습니다.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라 언제든 중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 10억인데 협약서에는 회사 일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며 철회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그들이 뒤에서 투자자 가족을 악의적으로 중상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10억 5천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요. 다행이네요. 엄마가 한숨을 돌렸다.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지금 바로 돌아가서 자료 준비하고 내일 아침 법원에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했다. 민준이 회사가 최근 은행과 대출 상담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때 소송 소식이 전해지면 대출 승인은 절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도 급한 걸 알게 되겠죠. 엄마는 찻잔을 들어 차심을 살짝 불었다. 내가 한번 보겠어. 이 50억, 그리고 저 10억 없이 그들이 내 앞에서 어떻게 잘난 척하는지. 김 변호사님이 떠난 후 엄마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처음에 네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나는 그 어머니가 보통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민준이까지 그럴 줄은 몰랐네. 엄마, 저 괜찮아요. 나는 엄마 어깨에 기댔다. 이번에 그들이 독일어로 말하는 걸 듣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바보처럼 속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래,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엄마가 내 손등을 토닥였다. 며칠 동안은 평소처럼 행동해.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법원에서 소장이 그들 회사로 배달되면 그때는 그들이 울고불고 할 차례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엄마를 쳐다봤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봐. 뭐라고 하는지? 여보세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는 유난히 다정했다. 친정에 갔어? 어머니께 50억 얘기는 했고, 뭐라고 하셔? 말했어요. 나는 일부러 기쁜 척했다. 엄마가 당신 회사 전망이 좋다고 도와주시겠대요. 다만 50억은 큰돈이라 재무팀에서 검토를 좀 해야 한대요.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검토? 그의 목소리가 조금 다급해졌다.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우리 엄마 회사를 못 믿으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 다시 말해서 좀 빨리 해달라고 해줘요. 저 지금 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나는 애교를 부렸다. 엄마가 저녁에 당신 보고 식사하러 오라고 하셨어요.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한번 오실래요? 저녁에? 그가 잠시 망설였다. 알았어. 퇴근하고 바로 갈게. 마침 어머니랑 잘 얘기해봐야겠다. 전화를 끊고 엄마는 나를 보고 웃었다. 연기 제법인데? 엄마한테 배웠죠. 내가 혀를 내밀었다. 저녁에 오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긴. 엄마가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다. 맛있는 저녁 해주고 끝까지 연기해줘야지. 돈 받고 싶어 하잖아? 그럼 내가 큰 그림을 그려줘야지. 좋아서 잠도 못 자게. 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갑자기 마음이 든든해졌다. 이런 엄마가 계시니 시댁에서 50억은커녕 5만 원이라도 가져가려면 우리가 허락하는지 먼저 봐야 할 것이다. 저녁 무렵 남편이 과일을 들고 왔다.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하고 외쳤다. 웃느라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어머니 힘드셨죠? 저 때문에 일부러 식사까지 준비하시고 한 가족끼리 뭘 그래. 엄마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어서 와. 곧 밥 다 돼. 그는 과일을 탁자 위에 놓고 내 옆으로 와서 작은 소리로 물었다. 어머니가 정말 동의하셨어? 조건 같은 건 없었고? 없었어.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가 그냥 당신 회사가 믿음직스럽다고 나보고 앞으로 잘 살라고만 하셨어. 오늘 밤에 잘 보여드려. 좋은 말 많이 하고. 그럼 엄마가 내일 바로 돈 보내주실지도 몰라. 정말? 그의 눈이 빛났다. 즉시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걱정 마. 내가 오늘 정말 잘할게. 식사 때 그는 계속해서 엄마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어머니 많이 드세요를 연발했다. 엄마는 한박웃음을 지었다. 엄마도 가끔씩 그를 젊고 유능하며 진취적이라고 칭찬했다. 그는 그 말에 정신을 못 차리고 백주를 석 잔이나 마셨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그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어머니, 그 50억은 급할 거 없어. 엄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닦았다. 민준아, 네가 수진이랑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사이가 참 좋구나. 나도 너희들이 잘 살기를 바란다. 이 50억은 내가 기꺼이 주마.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무슨 조건이요? 말씀만 하세요. 그가 즉시 몸을 바로 세웠다. 간단하다. 엄마가 그를 보며 말했다. 내 회사에 재무총괄이사 자리를 하나 추가해서 내 사람을 앉히겠다.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내가 알아야 마음이 놓이지. 어떠니? 그의 얼굴이 순간 변했다. 술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재무총괄이사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회사 재무는 다 제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어서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오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불편해? 엄마가 웃었다. 민준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50억을 투자하는데 돈 관리할 사람 하나 못 보내니? 내가 이 50억을 길에서 주워온 줄 아니?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가 서둘러 해명했다. 저는 외부 사람이 회사 업무를 잘 모를까봐 오히려 방해가 될까봐 그럽니다. 외부 사람? 엄마의 말투가 차가워졌다. 수진이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사위다. 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 돈 관리를 돕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외부 사람이니? 네가 이 정도 믿음도 없다면 이 50억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겠다. 아, 아닙니다. 그가 다급해졌다. 어머니,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면 되잖아요. 누구를 보내시든 저는 아무 이해 없습니다. 그래야지. 엄마가 젓가락을 들었다.
자, 밥 먹자, 반찬 다 식겠다. 나는 억지로 태연한 척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하마터면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그는 아마 재무총괄이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50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 저녁 식사가 끝나면 그가 파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막 회사에 출근해서 카드를 찍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액정에 떠오르는 시어머니라는 두 글자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전화를 받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수진아, 내 엄마 쪽 소식은 없니? 50억은 언제 들어온대? 민준이가 아침부터 한숨만 푹푹 쉬면서 거래처에서 또 대금 독촉이 왔다고 하더라. 돈 안 주면 물건도 못 보낸다고. 어머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길게 느렸다. 재무심사가 그렇게 빨리 되겠어요? 50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저희 엄마 회사 절차가 많아서 단계별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승인, 승인, 승인. 맨날 승인 타령이야. 그녀가 전화기 저편에서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내가 보기엔 네가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민준이 회사가 망하면 네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그때 가서 남들이 너보고 재수 없는 년이라고 해도 할 말 없을걸.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야말로 누구보다 민준 씨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엄마한테 애교 부렸더니 빠르면 다음 주에나 소식이 있을 거래요. 다음 주? 다음 주면 다 끝장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다급해졌다. 내가 말하는데 너 오늘 반드시 확실한 답을 받아내. 안 그러면 내가 네 엄마 회사 앞에 가서 기다릴 거야. 날 안 만나고 배기겠어?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는 당황한 척했다. 제가 지금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요. 네? 일단 진정하시고 놀라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을 책상에 던졌다. 동료 김대리가 다가왔다. 수진 씨, 누구예요? 그렇게 화를 내다니. 누구긴요? 시어머니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저희 엄마한테 남편 회사에 50억 투자하라고 닥달하시네요. 꼭 빚 독촉하는 것처럼요. 50억이요? 김대리의 눈이 동그래졌다. 시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머님께선 동의하셨어요? 그렇게 빨리 될 리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심사해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휴대폰이 또 울렸다. 역시 시어머니였다. 내가 막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가 옆 사람에게 한국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거봐, 내가 뭐랬어. 어떤 사람들은 복이 없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앞에 두고도 계란 하나 못 낳는다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잡을 줄 모르고 놓치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나는 그녀가 일부러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상대하기 귀찮아서 바로 말했다. 어머님, 제가 지금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요. 소식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야지. 그녀가 콧방귀를 뀌었다. 빨리 해. 꾸물거리지 말고. 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엄마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와의 채팅창을 열어 메시지를 보냈다. 시어머니가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빚 독촉하는 것 같아요. 엄마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다. 닥달하게 둬. 조급해질수록 실수하기 쉬우니까. 오후 3시. 시어머니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다. 내가 받자 그녀는 집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해바라기 씨 한 접시를 놓고 까먹으면서 말했다. 수진아, 내 그 직장 말이야.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서 뭐하니? 차라리 그만두고 집에서 민준이 회사 일이나 신경 써. 50억 들어오면 돈 걱정할 일도 없을 텐데. 어머님, 저는 이 일이 좋아요. 나는 일부러 카메라를 향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리고 제가 번 돈은 제가 쓰는 게 마음 편해요. 쯧쯧, 바보 같기는. 그녀가 해바라기 씨 껍질을 바닥에 뱉었다. 내가 말하는데 여자는 남편 돈줄을 꽉 쥐고 있어야 해. 안 그러면 언젠가 쫓겨나.
나를 봐. 옛날에 내 시아버지 월급 통장 꽉 쥐고 있었더니 평생 나한테 큰 소리 한 번 못 치더라.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당신은 돈을 쥔 거고 나는 당신들한테 바보 취급당하는 건데. 하지만 입으로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50억 들어오면 저도 민준 씨한테 돈 관리하는 법 좀 배워야겠어요. 그래야지. 그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옆에 있는 남편에게 독일어로 말했다. 제 바보 같은 표정 좀 봐. 무슨 말을 해도 다 믿는다니까. 돈만 받으면 어떻게 손봐줄지 두고 봐라. 남편이 옆에서 웃으며 독일어로 답했다. 엄마, 조용히 하세요. 제가 들으면 어떡해요. 비록 못 알아듣지만 조심하는 게 좋죠. 나는 못 들은 척하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어머님, 민준 씨도 옆에 있네요. 전화 좀 바꿔주세요. 회사 일 좀 물어보게요.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남편에게 건넸다. 그가 휴대폰을 받자 얼굴에 즉시 미소를 지었다. 여보, 보고 싶었어? 보고 싶긴요. 중요한 일 때문에 전화했죠. 나는 일부러 굳은 표정을 지었다. 거래처에서 독촉 심해요? 제 월급 통장에서 좀 보내줄까요? 많지는 않지만 3천만 원 정도는 있어요. 아니, 아니야. 그가 서둘러 손을 저었다. 어떻게 네 돈을 써?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너는 어머니랑 50억 얘기나 잘해줘. 알았어요.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마요. 나는 전화를 끊고 마음속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왔니? 어서 손 씻고 밥 먹어. 오늘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다. 나는 식탁 위에 갈비찜을 보며 갑자기 역겨움을 느꼈다. 어제는 뒤에서 나를 촌뜨기라고 욕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다정한 척하다니. 이 연기력으로 배우를 하지 않은 게 정말 아까울 정도였다. 식사 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내게 고기를 집어주었다. 많이 먹어. 너 너무 말랐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말했지? 50억 들어오면 일 그만둬. 엄마가 도우미 붙여줄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어머님, 저는 제 일이 정말 좋아요. 나는 고기를 그릇에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긴 네가 바보지. 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한 달에 그 푼돈 벌어서 민준이 밥 한 끼 값도 안 되는데 뭐가 아쉬워서 그래. 내가 보기엔 네가 민준이를 돕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어머님, 그런 뜻 아니에요. 나도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저는 그냥 여자는 자기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은 무슨 일? 집에서 남편 시중 드는 게 내 일이야.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내 나이 때는 벌써 일 그만두고 집에서 민준이 키웠어. 넌 지금 뭐가 부족해서 그래? 시대가 달라요, 어머님.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그때는 어쩔 수 없으셨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여자도 자기 사업을 가질 수 있어요. 사업? 그녀가 비웃었다. 내 사업이 너한테 50억을 가져다 주니? 민준이 회사를 더 크게 만들어주니? 내가 보기엔 넌 이기적이야. 자기 생각만 하고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나는 웃었다. 제가 이기적이었으면 엄마한테 50억 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은 매일 돈 달라고 재촉하시면서 이제 와서 제가 이기적이라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녀는 말문이 막혀 고개를 돌려 남편을 쏘아봤다. 너 봐, 내 마누라. 내가 두 마디 했다고 어디서 말대꾸야.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엄마도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50억은 엄마 도움이 필요하잖아. 그냥 좀 참아. 참으라고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제가 참는다고 해서 어머님 말씀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왜 제 일이 쓸모없다고 하세요? 왜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세요? 그만해. 시어머니가 식탁을 쳤다. 네가 민준이를 돕기 싫으면 그냥 말해. 괜히 비꼬지 말고. 내가 말하는데 이 50억 못 받으면
너도 편할 줄 알지 마. 제가 편하든 말든 어머님이 신경 쓰실 일 아니에요. 나는 일어섰다. 밥 안 먹겠습니다. 두 분 천천히 드세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문틀에 기댔다. 시어머니가 밖에서 남편과 독일어로 나를 욕했다. 저 촌뜨기 년이 갈수록 기어오르네.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50억만 받으면 당장 민준이 시켜서 이혼하게 할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엄마, 그만하세요. 혹시 제가 들으면 어떡해요? 들으면 어때? 쟤는 못 알아듣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내가 보기엔 쟤는 혼 좀 나야 해. 내일 내가 제 회사에 쳐들어가서 내 성질이 어떤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밖에서 점점 더 거세지는 욕설을 들으며 내 마음속의 불길도 점점 더 타올랐다. 좋아, 쳐들어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가 같이 놀아주지. 마지막에 누가 창피를 당하는지 보자고. 다음 날 아침, 내가 막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천 가방을 들고 경비실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다가갔다.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 엄마 만나러 왔다. 그녀가 내 손을 뿌리쳤다. 50억 안 준다 이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기다릴 거야. 오면 내가 따져 물을 거야. 어머님,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나는 그녀를 옆으로 끌었다. 여기는 회사예요. 보기 안 좋잖아요.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해요. 집에 가서? 집에 가면 네가 나한테 50억 줄 거니? 그녀가 나를 뿌리쳤다. 내가 말하는데 오늘 돈 안 주면 나 안 가? 여기서 올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네 엄마가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보게 할 거야. 그녀는 정말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부잣집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제 아들 회사가 50억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는데 돈이 있으면서도 안 갚아요. 제 며느리 보고 이혼하라고 합니다. 주변에 금방 사람들이 모여들어 손가락질했다. 나는 화나고 당황스러워서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에게 뿌리쳐졌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너 같은 배은망덕한 년은 몰라. 그때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옆에 섰다. 엄마가 차에서 내렸다. 엄마는 내 옆으로 와서 바닥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경비에게 말했다. 저분 좀 일으켜 세우세요. 길 막지 않게. 경비 2명이 와서 시어머니를 옆으로 끌어냈다. 그녀는 계속 울었다. 사부인, 이렇게 매정하게 굴면 안 되죠. 50억이 사부인께는 푼돈이지만 우리한테는 목숨이 달린 돈이에요. 엄마는 그녀를 무시하고 나를 끌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신경 쓰지 마. 출근해. 엄마, 저분은 소란 피우고 싶으면 실컷 피우라고 해. 엄마가 뒤돌아 여전히 울부짖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이따가 김 변호사님이 와서 처리할 거야. 소란 피우는 것도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게 해줘야지. 나는 엄마의 단호한 뒷모습을 보며 갑자기 마음속에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래, 엄마가 계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 시어머니가 소란을 피우고 싶다면 실컷 피우게 두자. 마지막에 누가 바보가 되는지 보자. 시어머니는 회사 앞에서 오전 내내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김 변호사님과 경비들에게 끌려갔다. 나는 이틀 정도는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후에 막 퇴근하려는데 남편이 차를 몰고 회사 문 앞에 막아섰다. 그는 차체에 기대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다. 미간을 찌푸린 채였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빠르게 다가와 내 손목을 잡고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차에 타. 할 말 있어. 무슨 말이든 여기서 해요. 안 돼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가 집에서 저녁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네가 감히 내 엄마 얘기를 해?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져 지나가던 동료들이 쳐다봤다. 우리 엄마가 오늘 내 회사 앞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내 엄마는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좋은 말 한마디 안 했어? 일부러 나 창피 주려고 그런 거지? 창피? 나는 웃었다.
당신 엄마가 우리 회사에 와서 소란 피우고 바닥에 드러누워 50억 달라고 했는데 대체 누가 누구를 창피하게 한 거예요? 민준 씨, 말은 바로예요. 말? 지금 나한테 말을 하자는 거야? 그가 차문을 열고 나를 강제로 밀어넣었다. 처음에 우리 엄마가 너보고 일 그만두라고 했을 때 너 나한테 말로 따졌지? 지금 우리 회사가 50억 없어서 망하게 생겼는데 나한테 말을 하자는 거야? 이수진, 너 잊었어? 넌 내 아내야. 아내라고 당신들한테 바보 취급당해야 해요? 나는 안전벨트를 맸다. 당신들이 독일어로 나를 욕할 때는 왜 내가 당신 아내라는 생각 안 했어요? 당신 엄마가 돈만 받으면 이혼시키겠다고 했을 때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너 들었어? 들었으면 어때요? 나는 그의 당황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후련해졌다. 놀랐어요? 당신 눈에 독일어도 못 알아듣는 촌뜨기가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 그는 입을 열었지만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지막에 갑자기 엑셀을 밟아 차는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차가 강변에 멈추고 나서야 그는 시동을 껐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요? 나는 창밖의 강물을 바라봤다. 당신 엄마랑 같이 나를 욕한 거? 아니면 우리 엄마 돈 50억을 사기 치려한 거? 다 잘못했어.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눈물이 떨어졌다. 내가 엄마랑 같이 너를 괴롭히지 말았어야 했어. 너를 속이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회사는 정말 돈이 필요해. 50억만 받으면 당장 엄마랑 분가할게. 우리 잘 살아보자. 응? 잘 살아보자고요? 나는 손을 빼냈다.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민준 씨, 당신 엄마가 처음 독일어로 나를 욕했을 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한 순간부터 우리는 끝났어요. 아니야. 그가 흥분해서 핸들을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섰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엄마 몸이 안 좋으신데 내가 어떻게 엄마랑 맞서겠어.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줘. 딱 한 번만. 어머니께 말해서 50억을 줘. 회사가 정상화되면 내가 꼭 잘해줄게. 50억짜리 빌라 사주고 10억짜리 다이아 반지도 사줄게. 응? 빌라도 다이아 반지도 필요 없어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 처음에 나랑 결혼한 거 우리 엄마 돈 때문이었죠?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 시선을 피했다. 당연히 아니지. 나는 진심으로 널 좋아했어. 진심으로 좋아해서 당신 엄마랑 같이 나를 속였어요? 나는 차문을 밀었다. 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이혼? 그는 마치 꼬리가 밟힌 고양이처럼 갑자기 펄쩍 뛰었다. 이수진, 나를 몰아붙이지 마. 내가 말하는데 이혼은 안 돼. 우리 엄마가 그랬어. 네가 감히 이혼하자고 하면 한 푼도 못 받을 거라고. 집은 결혼 전에 산 거고 차도 내 이름이야. 너는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야. 빈손으로 쫓겨난다고요? 나는 웃었다. 당신 회사에 빌려준 10억 5천만 원은 잊었어요? 차용증도 있고 이자도 있어요. 지금 당신 우리 엄마한테 10억 5천만 원 빚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혼하면 법원에서 판결 내려지면 빈손으로 쫓겨나는 건 당신이에요.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마지막에 아크는 아카난하게 말했다. 네가 50억을 안 받아주면 나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지? 내가 말하는데 내가 잘 안 되면 너도 편할 줄 알지 마. 내일 내 회사에 쳐들어가서 내 사장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할 거야. 너 직장도 잃게 만들 거야. 감히. 나는 그를 쏘아봤다. 당신이 감히 우리 회사에 쳐들어오면 나는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독일어로 나를 욕한 녹음 파일, 그리고 50억 사기치려던 녹음 파일, 전부 인터넷에 올릴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당신 유학 다녀온 엘리트가 뒤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할 거야. 그는 멍해졌다. 내가 이런 수를 쓸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한참 지나 그는 갑자기 부드러워지며 내 팔을 잡았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혼하지 마. 녹음 파일도 올리지 마. 제발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응? 그는 정말로 차 밖으로 나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내가 막았다. 여기서 연기하지 마요. 볼 생각 없으니까. 민준 씨,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50억 계속 원해요? 그는 이를 악물었다. 원해. 반드시 필요해. 회사는 내 목숨이야. 회사가 없으면 사는 의미가 없어. 알았어요. 나는 차문을 밀었다. 그럼 우리 더 이상 할 말 없네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이수진, 그가 내 뒤에서 소리쳤다. 너 후회할 거야. 나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 엄마가 50억이 있어도 평생 내 곁에 있어줄 수는 없어.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길가로 걸어갔다. 밤바람이 옷깃으로 스며들어 싸늘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다. 그래, 우리 엄마는 평생 내 곁에 있어줄 수 없겠지. 하지만 당신 같은 남자는 더더욱 곁에 둘 수 없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TV를 껐다. 그 사람이랑 얘기 끝났니? 네, 나는 엄마 옆에 앉았다. 50억 안 주면 이혼하고 저보고 빈손으로 나가래요. 빈손으로? 엄마가 웃었다.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군. 방금 김 변호사님한테서 전화 왔어. 법원 소장이 이미 발송됐다고. 내일이면 그 사람 회사에 도착할 거야. 소장을 받으면 누가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지 알게 되겠지. 엄마, 고맙습니다. 나는 엄마 어깨에 기댔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들한테 속고 있었을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엄마한테 뭘 그래. 엄마가 내 손등을 토닥였다. 내일 나랑 같이 파티에 가자. 민준이 회사에서 축하 파티를 연다며? 우리도 가서 구경 좀 하자. 축하 파티요? 나는 멍해졌다. 그 회사 파산 직전인데 무슨 축하 파티를 해요? 없는 살림에 억지로 하는 거지. 엄마가 일어섰다. 축하 파티라고 하지만 사실은 투자자들 모아서 돈 좀 더 구하려는 속셈이야. 마침 잘 됐네. 우리가 가서 큰 선물을 하나 줘야지. 나는 엄마 눈 속에 웃음을 보며 갑자기 엄마가 뭘 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좋아, 축하 파티라 이거지? 내가 한번 보겠어. 이 파티가 마지막에 누구의 장례식이 될지.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저녁 7시 인터내셔널 호텔 축하 파티. 정장 입고 와. 우리 엄마가 내 엄마도 시간 되면 같이 오라고 하셨어. 마침 50억 얘기도 하게. 나는 메시지를 엄마에게 전달했다. 엄마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다. 정시에 도착할게. 이 재미있는 연극이 드디어 막을 올릴 모양이다. 엄마의 메시지를 받고 나는 남편의 마침 50억 얘기도 하게라는 문자를 쳐다보며 입꼬리에 냉소를 지었다. 얘기? 당연히 해야지. 다만 돈을 주는 얘기는 아닐 텐데. 오전 10시 남편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 일부러 친절함을 담고 있었다. 여보, 저녁 축하 파티에 어머니랑 꼭 와야 해. 내가 호텔에 특별히 부탁해서 제일 좋은 자리로 빼놨어. 메인 테이블 바로 옆이야. 알았어요.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길게 느리며 손에 든 서류를 넘겼다.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아주 좋아하셨어요. 당신이랑 50억 얘기 잘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말. 그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다.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묻어났다. 어머니가 50억 주시기로 한 거야? 그렇게 빨리 될 리가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엄마가 축하 파티에는 사람이 많아서 중요한 얘기하기는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끝나고 따로 얘기하자고. 하지만 걱정 마요. 나는 서류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당신은 오늘 저녁에 투자자들하고 어떻게 잘 얘기할지나 생각해요. 괜히 실수하지 말고. 걱정 마. 나 다 생각하고 있어. 그가 전화기 저편에서 되게 양양하게 웃었다. 50억만 들어오면 바로 김 사장님이랑 계약할 거야. 그때는 회사가 상장하고 너는 사모님이 되는 거지. 더 이상 회사 다니면서 남 눈치 볼 필요 없어. 그럼 제가 사모님 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책상에 던졌다. 김 대리가 커피를 들고 왔다. 수진 씨, 기분 좋아 보이네요. 50억 일 잘 해결됐어요? 거의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오늘 오후에 심사 결과 나오면 거의 다 된 거죠. 김 대리가 혀를 찼다. 역시 수진 씨는 복이 많네요. 남편 회사 곧 상장하고 이제 편하게 사실 일만 남았네요. 나는 웃으며 말없이 있었다. 편하게 사는 거? 그래, 나는 편하게 살 나를 기다리고 있지. 다만 그들이 구름 위에서 추락하는 걸 보고 내가 편안하게 살 나를. 점심때 시어머니에게서 또 영상 통화가 걸려왔다. 내가 받자마자 그녀가 새로 맞춘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수진아, 내 이 원피스 어떠니? 그녀가 휴대폰을 높이 들어 원피스의 금실 자수를 보여주었다. 민준이가 특별히 사준 거야. 80만 원이나 했어. 저녁 축하 파티 때 네 엄마 보라고 입으래? 정말 예뻐요. 나는 장단을 맞추며 칭찬했다. 어머님 입으시니까 20년은 젊어 보이세요. 그럼 그녀가 의기양양하게 앉았다. 저녁에 네가 엄마한테 50억 얘기 꼭 마무리 지어야 한다. 친척들 앞에서 창피당하게 하지 말고. 너 그거 아니? 내가 어제 내 친구들한테 우리 아들 회사가 곧 50억 투자받는다고 했더니 다들 부러워서 눈이 빨개졌어. 알았어요. 어머님. 나는 갈비 한 조각을 집어 카메라를 향해 흔들었다. 저 지금 엄마랑 밥 먹고 있어요. 엄마가 방금 저녁에 어머님이랑 술 한잔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랑 술을? 시어머니의 눈이 빛났다. 내 엄마가 나랑 술을 마시겠다고? 그럼 그게 혹시 무슨 뜻인지는 저녁에 아시게 될 거예요. 나는 일부러 비밀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어머님께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미리 말하면 안 되죠. 이 늙은이가 별걸 다 하네. 시어머니가 투덜거렸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알았어. 내가 그 서프라이즈 기다리지. 참, 심사는 어떻게 됐어? 오후에 결과 나온다며?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갈비 한 조각을 베어 물었다. 방금 심사관한테서 메시지 왔는데 마지막 절차 하나만 남았대요. 50억 이체 서류도 다 준비됐다고 결과만 기다리면 된대요. 너무 잘 됐다. 그녀가 무릎을 쳤다. 내가 내 엄마가 그렇게 쪼잔한 사람 아닐 줄 알았어. 저녁에 내가 꼭 술 몇 잔 따라드려야지. 전화를 끊고 엄마는 나를 보고 웃었다. 연기 제법인데? 내 시어머니를 아주 쥐락펴락하는구나. 다 엄마한테 배운 거죠.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오후 심사 결과 정말 그들한테 알려주실 거예요? 알려줘야지. 왜 안 알려줘? 엄마가 입을 닦았다. 방금 김 변호사님한테서 메시지 왔어. 그들 회사 재무제표에 구멍이 너무 많대. 허위로 보고한 이익만 10억이 넘고 거래처 부채도 8억이나 숨겼대. 이 심사 결과면 그들한테 한 방 먹이기에 충분하지. 그럼 저녁 축하 파티는? 저녁은 엄마가 가방을 들었다. 우리 일단 가서 헤어랑 메이크업 좀 받자. 설마 회사 다니던 옷 입고 그 난장판을 만들러 갈 순 없잖아. 예쁘게 차려입고 가야지. 누가 진짜 승자인지 보여주게. 오후 3시. 내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남편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여보, 심사 결과 나왔어? 나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아직요. 나는 서운한 표정의 이모티콘을 보냈다. 방금 심사관한테 물어봤는데 작은 문제가 좀 있어서 확인 중이래요.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작은 문제? 무슨 작은 문제? 그가 바로 답장을 보내고 전화가 뒤따라왔다. 장부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불가능한데. 내가 회계사한테 몇 번이나 확인하라고 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요. 나는 복도로 걸어나갔다. 심사관이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라고는 안 하고 그냥 소수점이 잘못된 것 같다고 수정 중이래요. 걱정 마요.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저녁 축하 파티에 영향 주지 않게. 소수점이 잘못됐다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그거 고치는데 얼마나 걸려? 나 지금 파티장 세팅 시작했는데. 김 사장님도 곧 오실 텐데. 곧 끝나요.
최대 1시간이면 돼요. 나는 그를 안심시켰다. 당신은 먼저 가서 바쁜 일 봐요.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줄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물고기가 곧 낚일 것 같아요. 엄마는 오케이 이모티콘을 보냈다. 샴페인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사진과 함께 준비 완료라는 글과 함께 나는 사진 속 엄마의 우아한 모습을 보며 마치 저녁 축하 파티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멍해질 표정을 이미 본 것 같았다. 오후 4시 30분. 남편의 메시지가 눈송이처럼 쏟아졌다. 결과 나왔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물어봐줘. 나는 그가 7번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천천히 답장했다. 나왔어요. 엄마가 큰 문제는 아니래요. 50억 줄 수 있대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저녁 축하 파티에서 모든 하객들 앞에서 저한테 사과하래요. 예전에 당신 엄마랑 같이 저를 괴롭혔던 거 잘못했다고. 사과? 그는 거의 바로 전화를 걸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수진,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는 회사 사장인데 그 많은 투자자들 앞에서 너한테 사과하면 내 체면이 뭐가 돼? 그럼 50억 포기할래요? 나는 일부러 차갑게 말했다. 엄마가 이게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안 하면 사인 안 하신대요. 당신이 알아서 판단해요. 체면이 중요한지 50억이 중요한지. 그는 전화기 저편에서 한참 동안 침묵했다. 숨소리가 풍차처럼 거칠었다. 좋게 5분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좋아, 할게. 사과 한 번 하면 되잖아? 50억을 위해서라면 참을게. 그래야죠? 나는 웃었다. 저녁에 잘해요. 엄마가 당신 태도가 진심이면 바로 재무팀에 돈 보내라고 하실 거래요. 전화를 끊고 나는 벽에 기댔다. 웃음이 터져 눈물이 나올 뻔했다. 사과. 그가 사과하면 끝날 줄 알았나? 오늘 밤 축하 파티는 그와 그의 소중한 엄마에게 악몽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저녁 6시 30분. 나와 엄마는 정시의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 나타났다. 엄마는 샴페인색 이브닝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손에는 검은색 핸드백을 들었다. 기품이 넘쳤다. 나는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한 채 엄마 뒤를 따랐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중 나왔다. 남편은 빳빳한 정장을 입고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겼다. 우리를 보고 눈이 빛났다. 어머니, 수진아, 오셨군요. 시어머니는 그 80만 원짜리 빨간 원피스를 입고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었다. 엄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엄마가 태연하게 피했다. 사부인, 어서 안으로 드세요. 그녀가 열정적으로 안으로 안내했다. 김 사장님도 오셨어요. 사부인만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마는 그녀를 무시하고 곧장 메인 테이블 옆자리로 가서 앉았다. 메뉴판을 들고 펼쳐보았다. 민준아, 내 엄마가 저녁에 수진이한테 사과하라고 했다던데?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 보시다시피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사람이 많아서 좋지. 엄마가 메뉴판을 내려놓고 그를 쳐다봤다. 모두가 증인이 되어주게. 앞으로 네가 다시 수진이를 괴롭히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머님, 사과하기 싫으니? 엄마가 눈썹을 치켜떴다. 그럼 50억은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할게요. 그가 서둘러 말을 잘랐다. 이따가 제가 축사할 때 수진이한테 사과하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영문을 몰라 나를 잡아당기며 한국어로 물었다. 쟤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무슨 사과? 너한테 무슨 사과를 한다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제가 요즘 고생했다고, 민준 씨 보고 수고했다고 한마디 하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 그녀가 한숨을 돌렸다. 독일어로 남편에게 말했다. 역시 네가 능력 있어. 50억이 곧 들어오겠네. 돈만 받으면 어떻게 손봐줄지 두고 봐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억지로 웃었다.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나는 그의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알았다. 그가 이미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7시 정각.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축하 파티의 시작을 알렸다. 남편은 넥타이를 바로잡고 심호흡을 한 뒤 무대에 올라갔다. 귀빈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회사 축하 파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축사를 시작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오늘 저는 특별히 저의 장모님, 그리고 제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다. 눈빛이 복잡했다. 엄마는 그를 향해 잔을 들어 보이며 사과를 잊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침을 삼키고 목을 가다듬었다. 이 자리에서 제 아내 이수진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어머니와 함께 당신을 괴롭혔던 것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꼭 잘하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객석에서 드문드문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 독일어로 물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진짜로 사과를 해? 바보 아니야? 나는 못 들은 척하며 와인잔을 들어 남편을 향해 흔들었다. 입꼬리에 냉소를 지었다. 사과?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인데. 축사가 끝나고 남편이 무대에서 내려와 우리 옆에 앉았다. 술잔을 들었다. 어머니, 보시다시피 저 사과했습니다. 50억은 급할 거 없어. 엄마가 레드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이따가 김 사장님 오시면 그분과 얘기 좀 나누고 겸사겸사 50억 계약서에 사인하지. 정말요? 그의 눈이 빛났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흥분해서 한국어로 말했다. 제가 사부인께서 이렇게 시원시원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돈 들어오면 민준이 시켜서 1억짜리 옷팔찌 사드릴게요. 됐습니다. 엄마가 담담하게 웃었다. 저는 옷팔찌에는 관심 없습니다. 대신 민준이 회사 재무제표에는 관심이 좀 많네요. 방금 심사관이 저한테 보고서를 하나 보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당신과 얘기 좀 해보고 싶네요. 남편이 술잔을 든 손이 순간 멈칫했다. 술이 흘러 넘쳤다. 재무제표요? 무슨 보고서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아, 아직 몰랐구나. 엄마가 휴대폰을 꺼내 파일 하나를 열었다. 그럼 마침 잘 됐네. 직접 한번 보렴. 이 10억이 넘는 허위 이익은 어떻게 된 거니?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손가락을 떨며 화면을 넘겼다. 입으로는 중얼거렸다.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해.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의 이상한 낌새를 채고 나를 잡아당기며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브닝 드레스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김 사장님을 향해 웃었다. 김 사장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준이 회사에 50억을 투자하는 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남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엄마의 입술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마치 그곳에서 무슨 재앙이라도 쏟아져 나올 것처럼. 김 사장님이 막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다. 손에는 아직 술잔을 들고 있었다. 엄마의 말을 듣고 웃으며 대꾸했다. 이 총재님, 50억 얘기 말씀이시군요. 제가 마침 축하드리려고 했습니다. 민준이 회사가 이 총재님의 50억을 받으면 내년에는 분명히 상장할 겁니다. 엄마는 그의 말을 받지 않고 대신 얼굴이 창백해진 남편을 쳐다봤다. 민준아, 이 재무제표 너는 알아볼 수 있겠지. 허위 이익 13억 원, 숨겨진 공급업체 부채 8억 7천만 원, 심지어 직원들 월급까지 가짜 영수증으로 처리했더구나. 이게 네가 말한 깨끗한 장부니? 남편의 손에서 휴대폰이 쨍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그가 허리를 숙여 휴대폰을 줍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입으로는 계속해서 아니야, 이건 오해야. 누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라고 되뇌었다. 함정? 엄마가 허리를 숙여 휴대폰을 주워 잠금을 풀고
심사관의 서명이 담긴 보고서를 펼쳐 보였다. 장 회계사는 업계에서 철면피로 유명한 분이다. 그분이 너 같은 작은 회사 사장을 함정에 빠뜨릴 이유가 있겠니? 주변의 하객들이 모두 모여들어 휴대폰 속 보고서를 보며 손가락질했다. 김 사장님의 얼굴도 굳어졌다. 남편의 팔을 잡아챘다. 민준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나한테 회사 이익이 20억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갑자기 8억 손실로 바뀌어? 김 사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남편이 김 사장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쳐졌다. 시어머니가 마침내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팔을 잡아당기며 한국어로 소리쳤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이익, 무슨 손실? 50억은, 내 아들 50억은 어디 갔어? 50억? 엄마가 냉소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장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이런 가짜 장부로 돈을 사기치는 회사에 50억은커녕 5만 원도 줄 수 없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마치 꼬리가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쳤다. 우리를 속였어? 네가 감히 우리를 속여? 너 죽고 나 살자. 그녀가 엄마에게 달려들었지만 옆에 있던 경비에게 제지당했다. 엄마는 비뚤어진 목걸이를 바로잡으며 장내의 하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모두 제게 동료들이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제 딸을 봐서 민준이 회사에 50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이렇게 신뢰가 없고 사기로 연명하는 회사는 투자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휴대폰을 들어 그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50억 투자는 취소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제가 빌려준 10억 원도 법적 절차를 통해 전액 회수할 것입니다. 이자 5천만 원을 포함해서요. 10억도 갚으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빛이 텅 비었다. 우리 지금 1억도 없어요. 없으면 회사를 팔고 집을 팔아야지. 엄마가 휴대폰을 닫았다. 법은 네가 돈이 없다고 해서 빚을 면제해주지 않아? 김 사장님은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졌다. 남편을 손가락질하며 욕했다. 이런, 박민준. 내가 하마터면 너랑 5억짜리 계약을 할 뻔했어. 이 총재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10억을 날릴 뻔했다고. 그가 뒤에 있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법무팀에 알려 당장 박민준 회사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하고 상업 사기로 고소해. 김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남편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다. 하객들은 들끓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욕을 하며 나가려 했다. 어쩐지 자꾸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니. 사기꾼 회사였네. 나도 5천만 원 투자할 뻔했는데 계약 안 하길 잘했네. 이런 사람은 감옥에 보내야 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경비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 남편의 뺨을 때렸다. 이 쓸모없는 놈, 80만 원짜리 원피스 괜히 샀네. 내 50억. 남편은 뺨을 맞고 멍해졌다. 얼굴을 감싸쥐고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나를 때려서 뭐해요? 엄마가 매일 돈 달라고 닥달하지 않았으면 내가 가짜 장부를 만들었겠어요? 네가 감히 나를 탓해? 시어머니가 다시 그를 때리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녀가 갑자기 나를 향해 독일어로 소리쳤다. 다 너 때문이야. 이 촌뜨기 년.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일부러 우리를 속인 거지? 죽여버릴 거야. 나는 테이블 위에 레드 와인을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시고 유창한 독일어로 답했다. 맞아요. 당신이 처음 독일어로 저를 멍청이라고 욕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돈만 받으면 며느리를 바꾸겠다고 했을 때 당신 아들은 아무 반대도 안 했고요. 시어머니의 입이 달걀이 들어갈 만큼 벌어졌다. 눈은 동그랗게 뜨였다. 갑자기 아 하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쓰러졌다. 엄마, 남편이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허둥지둥 인중을 눌렀다. 사람 살려,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는 구급차를 부르고 누군가는 서둘러 관계를 끊으려 하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었다.
엄마가 내 손을 잡고 경비의 호의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다. 여기서 구경할 거 없어. 저들끼리 알아서 수습하게도. 호텔 문을 나섰을 때 밤바람이 불자 나는 비로소 손바닥에 땀이 흥건한 것을 알았다. 엄마가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건네주었다. 놀랐니? 조금요. 나는 손을 닦으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크게 번질 줄은 몰랐어요. 크게 번지지 않으면 어떻게 저들이 정신을 차리겠니? 엄마가 내 등을 토닥였다. 저런 사람들은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영원히 세상 무서운 줄 모를 거야. 차에 앉아 나는 뒤돌아 불빛이 환한 연회장을 쳐다봤다. 안에서는 아직도 다툼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은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었고 뒤에는 빛 독촉하는 거래처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그 모습은 처량하고도 우스꽝스러웠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엄마에게 물었다. 어떻게 되긴? 엄마가 안전벨트를 맸다. 회사는 파산하고 집은 압류당하고 빚진 10억 5천만 원은 원금과 이자까지 다 갚아야지. 운이 좋으면 몇 년 감옥에 갔다 오고 운이 나쁘면 평생 빚을 지고 살아야지. 나는 말이 없었다. 그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바라봤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다. 단 3글자. 너를 증오해. 나는 그 3글자를 보고 망설임 없이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증오? 그들이 내게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 증오는 아무것도 아니지. 집에 돌아와 엄마는 내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따라주었다. 생각하지 마. 저런 사람들은 네가 신경 쓸 가치도 없어. 내일 김 변호사님 시켜서 이혼 서류 보내고 빨리 이혼하고 우리 새 출발하자. 네, 나는 우유를 받아들었다. 마음이 갑자기 우비무비하게 가벼워졌다. 그날 밤 나는 유난히 깊이 잠들었다. 악몽도 독일어 욕설도 없었다. 오직 아침 햇살만이 커튼을 통해 얼굴에 쏟아져 따뜻하고 밝았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연회장의 소란을 찢을 때 나는 엄마와 함께 호텔 회전문을 나서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남편은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를 안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었다. 거래처 사람들은 빛 독촉장을 들고 뒤를 쫓았고 김 사장님의 비서는 전화를 붙들고 소리치고 있었다. 당장 그들 계좌를 동결해. 엄마, 정말 저들을 저 지경까지 몰고 가야 해요? 나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다. 엄마가 내 손등을 토닥이며 유리문 너머의 소동을 바라봤다. 우리가 몰아붙인 게 아니야. 10억 대출은 차용증이 있고 50억 투자는 원래 계약도 안 했어. 그들이 가짜 장부로 투자를 사기친 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지. 차에 막 앉았을 때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 총재님,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민준 명의의 8억짜리 아파트는 이미 압류되었고 회사 계좌에 1억 2천만 원도 동결되었습니다. 잘 처리됐네요. 엄마가 전화를 끊고 차 시동을 걸었다. 나머지 10억 5천만 원은 천천히 갚게도. 차창 밖으로 남편이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에게 제지당하고 있었다. 그는 팔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나는 사기꾼이 아니야. 그의 품에 안겨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깨어나 몸부림치며 경찰차로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에게 제압당했다. 저건 나는 멍해졌다. 김 사장님이 상업 사기로 고소했어요. 엄마가 방향 지시등을 켰다. 가짜 장부로 투자를 사기치면 액수가 5억만 넘어도 징역형이야. 그 13억의 허위 이익이면 3년 이상은 좋게 살겠지. 나는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실랑이를 보며 갑자기 결혼초가 생각났다. 남편이 장미 99송이를 들고 앞으로 큰 빌라에 살게 해줄게 라고 말했을 때 그의 눈 속의 빛과 지금 경찰에게 제압당했을 때의 절망이 어딘가 겹쳐 보였다. 안타깝네요. 내가 작게 말했다. 안타까울 거 없어.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그가 자기 엄마가 너를 독일어로 욕하는 걸 방치했을 때부터 오늘이 올 줄 알았어야지. 집에 돌아와 막 목욕을 끝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으니 남편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께 소송 취하해달라고 해줘. 제발, 우리 엄마 고혈압 있는데 감옥에서는 못 견뎌. 진작에 그랬어야죠. 나는 목욕 가운을 두르고 발코니로 나갔다. 당신 엄마가 독일어로 나를 촌뜨기라고 욕할 때 당신은 왜 안 말렸어요? 당신이 가짜 장부로 우리 엄마 돈 10억을 사기칠 때 왜 뒤실은 생각 안 했어요? 그건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매일 울면서 내 동생 결혼하는데 예단비 5억이 필요하다고. 내가 못나서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든다고 했단 말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으면 불법을 저질러도 돼요? 나는 비웃었다. 박민준, 당신은 당신 엄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당신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지. 50억으로 부족했어요? 부족하면 500억을 사기칠 생각이었어요. 그는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한참 지나 그가 흐느끼며 말했다. 수진아, 부부였던 정을 봐서 나 좀 도와줘. 집 팔아서 10억 갚을게.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면 안 될까?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필요 없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달빛이 발코니에 쏟아지고 바람에 개수나무 향기가 실려왔다. 갑자기 마음이 우비무비하게 가벼워졌다.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박민준의 어머니가 경찰서에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엄마에게 전달했다. 엄마는 알았다고 답장했다. 아침 식사 사진과 함께 만두 8개, 두유 1그릇,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집이었다. 그들 생각하지 마.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 나랑 회사에 가서 새로운 재무총괄 이사 좀 보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32층 총재 사무실에 올라가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보니 차들이 장난감 모형처럼 보였다. 엄마가 내게 서류 한 부를 건넸다. 이게 박민준 회사 파산 정산 보고서야. 그 사람 4천만 원짜리 차는 경매에서 2,500만 원에 팔렸고 직원들 밀린 임금만 3억이야. 골치 꽤나 아프겠지? 나는 마지막 장을 넘겼다. 파산 관제인의 서명 날짜는 오늘 새벽 4시였다. 소동이 이렇게 빨리 막을 내릴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7일간 누워있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다. 남편은 구치소에서 장례식 참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3시간을 허가했다. 나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김 변호사님을 통해 화환 하나만 보냈다. 조의금 봉투에는 이수진 근조라고 적었다. 장례식에서 소란 피웠대요? 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분기보고서를 보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유골함을 안고 바닥에 무릎 꿇고 친척들한테 우리가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했다더군. 누가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어. 피닉스남, 장모에게 어머니를 일탈하는 제목으로. 하지만 곧 삭제됐지. 삭제됐다고요? 김 변호사님이 처리했어. 축하 파티 녹음 파일이랑 가짜 장부 보고서 올리니까 댓글이 전부 그 사람 욕하는 걸로 바뀌었지. 엄마가 보고서를 닫았다. 이제 그는 재계의 웃음거리가 됐어. 누구든 그 사람 얘기하면 그 50억 사기꾼이라고 할 거야. 나는 휴대폰을 열었다. 경제 뉴스 푸시에 박민준, 상업 사기 혐의로 재판, 피해액 10억 초과라는 제목이 떴다. 사진 속 그는 죄수복을 입고 머리를 깎은 채 텅 빈 눈으로 앞을 보고 있었다. 그 회사 직원들은요? 대부분 새 직장을 구했어. 그 사람 밑에서 3년간 일했던 오래된 직원 3명이 우리 회사에 지원했길래 인사부에 남겨두라고 했어. 엄마가 내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다들 성실한 사람들이야. 잘못된 사장을 만난 게 안타까울 뿐이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다. 총재님, 아래층에 박민준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와서 만나자고 합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올라오라고 해. 엄마가 나를 쳐다봤다. 올 것이 왔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겨진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남편의 동생 박민철이었다. 남편보다 5살 어렸고
예전에는 시어머니 뒤를 따라다니며 나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며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곤 했다. 총재님, 수진이 누나. 그가 손을 비비며 눈을 피했다. 형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예전에 우리 집이 잘못했어요. 늘 돈 달라고 해서 본론만 말해. 엄마가 의자에 기댔다. 그가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형이 수진이 누나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형이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고, 빈손으로 나가겠다고. 다만 그 10억 이자는 더 이상 추궁하지 말아달라고. 나는 이혼 서류를 받았다. 마지막 장의 서명은 삐뚤빼뚤했다. 마치 왼손으로 쓴 것 같았다. 아래에는 연필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미안해, 다음 생에 갚을게. 이자는 법원이 결정할 일이야. 엄마가 서류를 거두었다. 다른 할 말 있니? 박민철이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나는 놀라서 커피잔을 놓칠 뻔했다. 총재님, 제발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형 5년형을 받았고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집에 저 혼자 남았는데 거래처에 5천만 원 빚도 졌어요. 더 이상 우리를 몰아붙이면 저는 정말 살 수 없어요. 5천만 원? 엄마가 눈썹을 치켜떴다. 내 형이 가짜 장부로 돈 사기칠 때 너는 얼마나 받았니? 내가 알기로는 그가 너한테 2천만 원짜리 차도 사주고 1천만 원 도박빚도 갚아줬는데. 박민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저는 그 5천만 원은 네가 갚아야 할 돈이야. 엄마가 일어섰다. 일을 해서 천천히 갚든가 아니면 내 형처럼 감옥에 가든가 스스로 선택해.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리를 쳐다봤다. 갑자기 통곡했다. 다 엄마 때문이야. 50억 노래를 부르지만 않았어도 형이 가짜 장부를 만들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가 우는 것을 보며 마음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처음에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 독일어로 나를 돼지라고 욕했을 때 오늘이 올 줄은 왜 몰랐을까? 김 변호사님이 상환 문제에 대해 연락할 겁니다. 엄마가 내선 전화를 눌렀다. 보안팀, 박민철 씨를 밖으로 모셔다 주세요. 그가 경비에게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갑자기 물었다. 엄마, 우리가 너무 심한 걸까요? 엄마가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아래의 차들을 가리켰다. 상장은 전쟁터와 같아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신에게 잔인한 것이다. 저 차 보이지? 지난주에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는 지금 구치소에 있어. 10억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50억은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지. 우리는 그저 우리의 선을 지켰을 뿐이야. 오후 3시 김 변호사님에게서 이혼 판결문 사진이 왔다. 판결 효력 발생. 이수진 씨와 박민준 씨의 혼인관계를 해소한다. 박민준 명의의 재산은 이 총재님의 대여금 10억 5천만 원을 우선 변제한다. 나는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가 다시 지웠다. 어떤 일은 이제 넘겨야 했다. 저녁에 엄마와 허거를 먹으러 갔다. 옆 테이블에 커플이 독일어로 웃고 떠들고 있었다. 여자가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다. 나는 갑자기 생일 파티에서 시어머니가 독일어로 나를 욕하던 얼굴이 떠올라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왜 웃니? 엄마가 내게 천엽을 넣어주었다. 독일어가 생각보다 듣기 좋네요. 내가 참기름장에 찍으며 말했다.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 엄마가 웃으며 매실 주스를 들어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조용히 살겠네. 건배. 창밖에 네온사인이 유리에 비쳐 마치 뒤엎어진 팔레트 같았다. 나는 알았다. 2년간 계속된 이 소동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는 것을.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남편이 수감된 지 3개월 후 나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박민철과 마주쳤다. 그는 낡아서 하얗게 바른 경비원 제복을 입고 진열대를 옮기고 있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턱까지 굴러내려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수진이 누나. 그의 손에서 상자가 쿵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사과가 사방으로 굴러갔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카트를 밀고 가려 했지만 그가 카트 손잡이를 잡았다. 누나, 제발요. 김 변호사님한테
더 이상 독촉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 5천만 원 정말 못 갚겠어요.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데 월세 50만 원 빼면 밥 먹기도 힘들어요. 손 놔요? 나는 그의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를 쳐다봤다. 안 놔요. 그가 눈이 빨개져서 소리쳤다. 우리 가족 다 죽어야 속이 시원해요? 우리 형은 감옥에서 매일 맞고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변변한 묘지도 못 구했어요. 그냥 교회 공업묘지에 묻혔는데 1년 관리비 30만 원도 못 낼 지경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박민철 씨, 당신 형이 우리 엄마 돈 10억을 사기칠 때, 당신이 그 돈으로 2천만 원짜리 차를 살 때, 오늘이 올 줄은 왜 생각 안 했어요? 그는 입을 열었지만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때는 엄마가 50억이 곧 들어온다고 해서 그 정도 쓰는 건 괜찮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당신들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허리를 숙여 굴러다니는 사과를 주었다. 길은 스스로 선택한 거고 빚도 스스로 갚아야죠. 마트를 막 나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김 변호사님에게서 온 사진이었다. 남편이 감옥에서 죄수복을 입고 마대 자루를 꿰매고 있었다. 등 뒤에 번호가 눈을 아프게 했다. 부연, 박민준 감형 신청, 법원 기각. 수감 중 다른 수감자들과 공모하여 위증 시도. 당신 어머니가 자기 회사를 빼앗기 위해 함정을 팠다고 주장. 나는 사진을 삭제했다. 쓰레기통에 버린 사과가 두어 번 구르다가 다리 저는 유기견 앞에 멈췄다. 그날 저녁 엄마는 갈비탕을 끓여주셨다. 나는 탕을 마시다가 갑자기 생각났다. 시어머니가 예전에 갈비탕에는 생강 3조각을 넣어야 비린내가 안 난다고 했었다. 그때 그녀가 한국어로 이 말을 할 때 눈가의 주름 속에 계산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 공업묘지에 황토 한 줌만 남았을 뿐이다. 무슨 생각하니? 엄마가 내게 탕을 퍼주었다. 그들이 지금 어디 사는지 생각했어요. 나는 뜨거운 김을 불었다. 어디 살긴? 엄마가 비웃었다. 박민철이 마지막 남은 월세방도 뺐대. 다리 밑에서 종이 상자 깔고 잔다고 하더라. 낮에는 공사장에서 시멘트 나르고 밤에는 다리 밑에서 자고 며칠 전에 추워서 열이 났는데 공사장 반장이 착해서 병원에 데려다 줬대. 병원비 20만 원 못 내서 아직도 빚지고 있대. 나는 탕을 한 숟갈 뜨고 말이 없었다.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지난달에 박민철이 김 사장 회사에 가서 500만 원 뜯어내려다가 경비한테 팔이 부러졌어. 지금도 왼손이 제대로 안 펴진대. 그제야 나는 생각났다. 오후에 마트에서 그의 왼손이 계속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얼마 지나 나는 교회로 프로젝트 시차를 갔다가 그 다리 밑을 지나게 되었다. 멀리서 박민철이 종이 상자 더미에 웅크리고 낡은 소미불을 덮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옆에는 깨진 도자기 그릇이 있었고 안에는 찬물이 반쯤 담겨 있었다. 차가 다가서자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나는 서둘러 운전사에게 방향을 틀라고 했다. 백미러 속에서 그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마치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 같았다. 가을의 첫 주말, 엄마가 새로 생긴 쇼핑몰에서 캐시미어 스웨터 특가 세일을 한다며 나를 끌고 쇼핑을 갔다. 2층 여성복 매장에 막 들어섰을 때 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이 30만 원짜리 스웨터를 네가 감히 가져가? 내가 예전에 뭘 입었는지 알아? 80만 원짜리 원피스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나와 엄마는 서로를 쳐다보고 다가가 보니 박민철이 백발의 노인을 끌고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다. 그 노인은 몸부림치며 진열대의 스웨터를 잡으려 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감옥에 있어야 할 남편이었다. 그가 벌써 출소한 것이었다. 형, 제발 이러지 마. 박민철이 울상이 되었다. 우리 돈 없어. 30만 원이면 우리 일주일은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야. 상관없어. 남편이 그를 뿌리쳤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나는 예전에 70만 원짜리 정장 입던 사람이야. 왜 지금은 스웨터 한 벌도 못 사 입어? 이수진이
일부러 그런 거야. 나를 얼어 죽게 하려고. 그의 시선이 갑자기 나에게 닿았다. 마치 귀신을 본 것 같았다. 이내 눈에 흉광이 번뜩였다. 박민철을 뿌리치고 나에게 달려들었다. 이수진, 이 나쁜 년, 다 너 때문이야. 경비가 재빨리 그를 제압했다. 그는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놔. 내가 저 년을 죽여버릴 거야. 우리 집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를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꼴을 보겠다는 거야. 엄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나를 막아섰다. 박민준, 똑똑히 봐. 여긴 쇼핑몰이야. 네가 난동 부릴 곳이 아니라고. 더 소란 피우면 경비시켜서 감옥으로 다시 보내겠다. 감옥? 그가 갑자기 웃었다. 웃다가 눈물이 흘렀다. 나는 이미 살고 싶지 않아. 엄마는 돌아가셨고, 회사는 망했고, 집도 없어. 이제는 스웨터 한 벌도 못 사 입어. 이수진, 너 이제 만족하니? 만족할 것까지는 없어요. 나는 그의 얼어서 보라색이 된 입술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후회하지도 않아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독일어로 욕했다. 너, 이 엄마밖에 모르는 촌뜨기년. 내 엄마 없으면 3,000원짜리 빵도 못 사 먹을 년. 주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그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돌아서서 경비에게 말했다. 이분 좀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되지 않게. 네가 알아들었구나. 그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더 거세게 몸부림쳤다. 너 역시 알아들었어. 너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었어. 이 사기꾼. 박민철도 멍해졌다. 형의 팔을 잡아당겼다. 형, 무슨 소리야? 제가 어떻게 독일어를 알아들어? 쟤는 알아들어. 남편이 울부짖으며 경비에게 끌려나갔다.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내가 너 같은 속 검은 년인 줄 알았어. 엄마가 내 등을 토닥였다. 마음에 두지 마. 괜찮아요. 나는 아이보리색 캐시미어 스웨터를 들었다. 이거 예쁘네요. 한번 입어보세요. 엄마가 스웨터를 입을 때 나는 쇼핑몰 문 밖을 바라봤다. 남편이 경비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졌다. 박민철이 서둘러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두 사람은 가을바람 속에서 웅크리고 마치 발여뭉개진 낙엽 두 장 같았다. 반달 후 주말, 나는 엄마와 함께 복지관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문 앞에 막 도착했을 때 익숙한 두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플라스틱 병을 줍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남편과 박민철이었다. 남편은 몸에 맞지 않는 군용 외투를 입고 있었다. 솜에 끝이 달아 얼어서 붉게 부은 손목이 드러났다. 그는 병을 마대자루에 넣었다. 그 동작이 예전의 사장님답지 않게 능숙했다. 수진이 누나, 박민철이 먼저 우리를 발견했다. 손에 든 병이 쨍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남편이 획 돌아섰다. 내가 들고 있는 과일 바구니를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바구니 속의 사과를 빼앗으려 했다. 복지관 경비에게 제지당했다. 사과 하나만 줘. 딱 하나만. 그의 목에서 짐승 같은 낮은 소리가 나왔다. 나 사과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 엄마가 경비에게 그를 놓아주라고 했다. 나는 바구니에서 사과 2개를 꺼내 건넸다. 그가 낚아채듯 받아 입으로 가져갔다. 껍질도 깎지 않고. 목이 막혀 눈이 뒤집혔다. 천천히 먹어요. 나는 그에게 물 한 병을 건넸다. 그가 벌컥벌컥 반병을 마시고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눈에 이상한 빛이 번뜩였다. 너 정말 독일어 알아들었어? 처음부터? 나는 말이 없었다. 긍정의 뜻이었다. 어쩐지 그가 갑자기 웃었다. 웃다가 눈물이 흘렀다. 어쩐지 네가 자꾸 우리 엄마 보고 서두르지 말라고 했구나. 어쩐지 네가 축하 파티에 오겠다고 했구나. 우리는 바보처럼 너한테 놀아난 거였어. 박민철도 상황을 파악했다. 나를 손가락질하며 욕했다. 너 너무 악독해. 알아들었으면 왜 진작 말 안 했어? 우리 집이 망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했어? 진작 말했으면. 나는 손을 빼냈다. 내가 처음 당신 엄마가 독일어로 나를 멍청이라고 욕하는 걸 들었을 때 당신 형이랑 이혼했어야 했나요? 아니면 당신들이 50억을 사기치고 나서 쫓겨났어야 했나요?
나는 남편을 향해 유창한 독일어로 말했다. 당신은 저를 촌뜨기라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지금 촌뜨기만도 못해요. 당신은 제가 엄마 덕 본다고 했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엄마는 저한테 가짜 장부로 사기치는 법을 가르치진 않았어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저를 속일 때부터 오늘이 올 줄 알았어야죠.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다. 한참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너 정말 독일어 할 줄 알아? 그는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눈에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저는 대학에서 독일어를 부전공했어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유학 다녀온 당신 아드님보다 더 유창하게요. 불가능해.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마대 자루 속에 플라스틱 병이 굴러나와 그의 발치에서 맴돌았다. 우리 엄마가 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뜨기라고 했는데 당신 어머니 말씀을 당신도 믿었어요? 나는 웃었다. 그분은 50억이 곧 들어온다고도 하셨죠. 지금 받으셨나요? 그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고 갇힌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박민철이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에게 밀쳐졌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다 너 때문이야. 네가 500만 원 예단비 달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나한테 사기치라고 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많이 달라고 안 했어. 엄마가 스스로 이씨 집안이랑 비교하겠다고 그런 거잖아. 박민철도 소리쳤다. 두 사람은 복지관문 앞에서 서로를 밀치고 때렸다. 플라스틱 병이 사방으로 굴러다녔다. 엄마가 나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보지 마. 눈 버려. 몇 걸음 걷다가 나는 뒤돌아봤다. 남편이 복지관 경비에게 끌려나가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아직도 독일어로 욕설이 흘러나왔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마지막에는 바람에 흩어졌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져 바닥에 금빛으로 부서졌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다 지나갔어? 그래, 다 지나갔다. 독일어로 짜인 그 악에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그 계산. 마침내 이 소동의 막이 내리면서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엄마의 팔짱을 끼고 복지관으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풍경처럼 맑았다.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삶이었다. 따뜻하고 깨끗하며 더 이상 그 더러운 계산과 위선적인 얼굴이 없는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던 그 남자와 거짓으로 가득 찼던 그의 결혼은 내 인생에서 진작에 삭제했어야 할 과거일 뿐이다. 오늘부터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아름답게, 그리고 당당하게,